구매를 고려하신다라고 하시면 네. 그리고 뭐 전기차를 사야겠는데 전기차는 테슬라다 라는 말만 듣고 무턱대고 구매하시기보다는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점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이는 27살이고요. 네네. 저는 인천 구월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천 구월통이요? 네. 여기 광진구인데 감사드립니다. 네. 저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차량은 모델 Y의 롱레인지 버전이고요. 네. 그리고 연식은 22년식 최신 모델입니다. 선택 옵션은? 선택 옵션은 그냥 따로 뭐 FSD나 이런 거 선택한 거 없이 네. 그냥 기본 모델로 출고를 했고요. 혹시 소유 기간이? 소유 기간이 보통 영상에 나오신 분들은 네. 대부분 막 1년에서 6개월 정도는 되는데 네. 저는 차가 요번 주 화요일에 네.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며칠, 한 5일인가요? 그렇죠. 한 3일 정도 됐죠. 3일? 그래도 제 영상 중에 한 이틀 되신 분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혹시 그러면은 3일 동안 주행한 키로수가? 키로수는 뭐 일단은 오토파일럿 네. 적응 때문에 네. 이제 조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라 한 300km 정도? 300km. 계약 후 인도 기간이죠? 저는 이제 장기 렌트로 진행을 해서 네. 특판 모델로 이제 금융사에서 먼저 잡아놓은 차량을 이제 수배가 돼서 네. 어떻게 그래도 알아본 지 한 달에서 2개월 정도 만에 바로 받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저는 16년식 산타페 DM을 운행을 했었고요. 네. 그럼 산타페 DM을 타시다가 왜 갑자기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일단은 전에 타던 차량이 네. 디젤 차량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한 5년 정도를 탔다 보니까 네. 진동이나 이런 소음 면에서도 굉장히 조금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년 정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다음 차로 이제 변경을 조금 꾀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네. 뭐 알아보던 중에 요즘에 또 이제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좀 많이 알아봐야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이 생긴 다음에는 전기차를 본 다음부터는 딱 테슬라만 보였던 것 같아요. 테슬라만? 그렇죠. 현대기아는 안 보였다. 뭐 그 차량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개인 편차들이 있잖아요. 네. 저한테 그리고 제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맞는 차를 꼽아야겠다 싶으면은 그래도 테슬라가 저랑 제일 잘 맞겠다 싶어서. 어떤 면에서요? 일단 뭐 이런 미니멀함 인테리어에서의 네네. 제가 굉장히 미니멀한 편에 속해서 성격이 음. 뭐가 너저분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라 일단 오. 인테리어가 굉장히 한몫을 했고, 네. 그리고 이런 터치 인포테인먼트로 다 조작이 되는 그러니까 자동차계의 애플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제일 좀 크셨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고민했던 차종은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되겠죠? 고민이라고 하면 테슬라 내에서 이제 3를 할지 Y를 할지 그 정도에서 차종에 대해서 고민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Y로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전 차량이 네. SUV였다 보니까
운용하면서의 이런 여러 가지 공간 활용성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을 좀 포기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롱레인지와 또 퍼포먼스 두 가지로 또 나뉘었죠. 네. 롱레인지로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아무래도 퍼포먼스도 이제 시승을 한번 했었는데 네. 물론 굉장히 제로백도 빠르고 네. 성능은 굉장히 출중했었는데 그 성능을 과연 이렇게 평소에 많이 쓰고 달릴 일이 있는가 라는 생각에서 어쨌든 조금 더 실용성이랑 가용거리 때문에 롱레인지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롱레인지를. 차량 금액인데요. 궁금합니다. 차량 금액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굉장히 뭐 Y도 그렇고 테슬라의 모든 차량들이 네. 전반적으로 다 이제 상승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Y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6,999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어쨌든 샀을 당시에는 구매할 당시에는 7,980만 원 정도의 차량값이 책정이 된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장기 렌트 차량이라서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순수 차값에서 뭐 잔존 가치라든지 네. 여러 가지 뭐 선납 등이 이제 조금 발생을 하니까 대략적인 차량의 가격은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7,990. 그러면 장기 렌트도 똑같이 보조금 할인을 차주님도 받나요? 아무래도 저는 한 450만 원 정도 받은 차량인 것 같고요. 렌트 업체에서 미리 선발주를 해놓은 차량이다 보니까 네. 지금 당장에는 가격이 올랐어도 이 테슬라에서는 주문이 들어간 그 계약 시점에 그 차량 가격 그대로 인도를 진행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 렌트나 이런 특판 차량들이 조금 더 이점이 있는 부분이 네. 아무래도 선발주 넣어놓은 차량 가격이 오르기 이전 가격으로 책정이 돼서 인도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의 막차로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받았던 같아요. 것 예, 같다. 지금은 아예 지원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 8천만 원이 넘어가서. 그러면 이 차를 내가 그냥 샀을 때와 장기 렌트로 했을 때와 가격 차이가 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비교는 해보셨죠? 아무래도 비교는 해봤는데 네. 그냥 일반 할부로 했었다면은 제 능력으로는 아무래도 차량 값도 값이고 하다 보니까 네. 장기 렌트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차가 빨리 나오는 것도 빨리 나오는 거지만 네. 일단은 월 납입금에서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났고요. 혹시 뭐 토탈 금액에서 마지막으로 했을 때 내 차가 사면은 이렇게 되고 장기 렌트도 어쨌거나 뭐 나중에 인수라든지 그렇죠. 그런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택 조건이죠. 선택 조건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의 가격 차이가 한 어느 정도 나요? 만약에 인수한다는 조건이었을 때. 인수한다는 조건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할부나 현금으로 샀을 때 기준으로 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한 그래도 1000에서 1200 정도는 더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율 차이가 있다 보니까. 1000에서 1200 정도? 예. 그러면 차주님은 이거 장기 렌트 조건이 혹시 간단하게 좀 어떻게 돼요? 조건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선납이랑 보증금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증금보다는 네. 아무래도 월 불입금을 최대한 제 능력선 내에서 이제 맞추는 게 목적이었다 보니까 네. 한 1300 정도를 이제 선납으로 지불을 하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잔존 가치를 잡아서 나중에 이제 인수를 할지 반납을 할지 선택 조건으로 진행을 했어요. 몇 년에 월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일단은 최장 60개월로 일단 계약 기간을 설정을 했고요. 네. 한 달에 90만 원대인데 거의 근 세금 포함 뭐 장기 렌트는 보험료랑 세금이 포함되니까 네, 그런 거 저런 거 다 포함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만 원 정도. 자, 이거 나중에 차주님 지금 물론 이제 3일밖에 안 됐지만 차 사기 전에 네. 인수할 생각으로 차를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단은 인수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샀다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지금 당장에 어쨌든 차는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고. 테슬라는 한번 타보고 싶었고 어. 그리고 Y를 타보고 싶었다 보니까 일단은 뭐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도 하는 거겠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어쨌든 최적의 조건으로 일단은 차를 데려와서 그래도 한 5년 이후에는 반도체 수급 문제도 좀 많이 풀릴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차로는 이제 또 테슬라를 한번 다른 모델을 한번 타볼까라는 생각에 반납을 하고 나서 다른 차를 또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일단 지금 차 사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보험료는 당연히 포함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전기 충전에 관련된 질문인데 충전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에는 따로 충전 시설이 구비가 돼 있는 건 없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km 내에 이제 인천에 미추홀 슈퍼차저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송도 슈퍼차저도 있지만 거긴 너무 멀어서 네. 한 미추홀 슈퍼차저를 주로 이용을 하고 또 음. 회사에서도 이제 가끔 스테이션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회사밥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뭐 회사밥에 고속 충전 스테이션이 구비가 돼 있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저희 회사 자사 브랜드들만 이용을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220V나 이런 걸로만 조금 해야 되는구나. 이제 조금 충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슈퍼차저 기준으로 일단은 충전을 한 번 해보셨죠? 2번 했습니다. 2번 정도? 네. 2번 했을 때, 충전 소요 시간.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2번 하면서 네. 요 퍼센테이지 기준이 보통 한 38%, 9%에서 네. 한 95% 정도까지 채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아무래도 대략적인 시간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고 차주님은 이제 보통 95%로 딱 맞춰 놓으신 거세요? 저는 웬만하면 한 90%? 90%에서 95% 선 정도로 그게 또 왜냐면은 들리는 얘기로는 이 SOC를 20에서 90 사이로 운용하는 게 배터리 열화 관리에 되게 조금 괜찮다고 해서 맞아요. 최대한 그쪽으로 조금 맞추려고 노력 중이고요. 비용은 얼마 나와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퍼센테이지 네. 정도를 채우는데 한 14,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슈퍼차저 기준으로. 슈퍼차저 기준으로? 그러면은 저거 주행 가는 거리 나오잖아요. 주행 가는 거리는 95%를 충전을 한다고 했을 때 트립상에 나오는 주행 거리는 대략적으로 한 490에서 네.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 정도. 사이. 이 정도면 괜찮죠? 일단은 제가 장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시내 주행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어. 뭐 어디 놀러 갈 때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충분히 일주일을 타고도 여유가 좀 있다라고 일주 타고도? 볼 수 있죠. 그래도 한 500km 정도 타다라고 해도 100km 정도는 어쨌거나 냅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km 다 못 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0%가 될 때까지 다 쓰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한 20% 내지는 30%가 됐을 때 충전기를 물려주는데 전기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보통 한 300에서 400 정도 킬로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일단 차주님 환경에서는 매우 괜찮다. 굉장히 만족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만족스럽다. 현재로서는. 아직 전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전비 같은 경우에도 네. 트리컴퓨터에서 보면 주행거리계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누적 주행거리가 393, 거의 400km인데 네. 평균 에너지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159 정도면은 평균 정도? 평균 정도구나. 네, 요게 평균 에너지 와트 수가 네. 낮으면 낮을수록 전비가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근데 이제 엊그제까지만 해도 한 130, 120 정도였는데 네. 지금 오면서 이제 조금 많이 올라갔어요. 달렸더니. 달렸더니 좀 예. 밟았더니. 전기차는 네. 달릴수록 전비가 불리하다라고 불리하다. 보시면 되죠. 차량 용도는 현재 어떤 용도를 쓰고 계신지. 제일 큰 거는 일단 출퇴근 용도고요. 어. 그 외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낚시를 다닌다든지 뭐 드라이브, 캠핑 같은 걸 네. 다닐 때 그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출퇴근 키로수는 어느 정도? 출퇴근은 집하고 회사가 현재는 매우 가까워서 네. 대략 키로수는 한 2km에서 3km 정도. 좋다. 집 앞이라고 보면 집 앞이라 보면 되겠네, 네, 진짜. 거의. 이 정도라고 한다면 차주님 그냥 한 달 충전 비용 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차주님께서 봤을 때는? 한 달 충전 비용을 따진다면은 제가 네. 뭐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디 돌아다니지 네. 않고 네. 순전히 출퇴근 용도로만 네.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네. 14,000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번 정도 정도, 네. 충전을 해서 네. 정말 전비 주행이나 이런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하면 2주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네. 자, 이제 외관 디자인.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평을 들어보면 네.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조금 차가 꺼벙해 보인다, 멍청해 보인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쁘다. 일단은 라인이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그러면 실내 디자인은 심플한 게 나는 그게 너무 좋았다라고 그렇죠. 보면 일단은 되겠죠. 이 네. 미니멀한 인테리어가 네. 굉장히 눈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사로잡았다. 네. 야, 그 산타페를 타다가 이 차 처음 탔을 때 차를 딱 타고 운전을 딱 했을 때 좀 어떠셨어요? 차를 받았을 때의 느낌은 아무래도 이 차를 아무래도 실행을 하기 전에 네. 굉장히 시승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네. 차량 시승을 많이 한번 해보고 구매를 했던 터라서 아, 시승하셨구나. 굉장히 이질감 없이 어. 적응 기간 없이 바로 이제 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러면 같아요. 처음에 이 차 처음 탔을 때. 이 차를 시승하면서 처음 접했을 때는 네. 제일 처음 탄 건 모델 3 퍼포먼스를 이제 시승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모델 3를 탔던 거 대비해서 네. 모델 3에서 좀 높아진 정도? 아, 높아진 네, 정도. 아예 실내 인테리어가 똑같이 생겼다 보니까 음. 전혀 차이점은 없었고 다만 이제 시트의 포지션이 좀 높아졌다 높아졌다. 정도. 악셀 반응에서도 좀 놀라운 건 좀 없으셨나요? 악셀 반응은 아무래도 요 차랑 그리고 테슬라라는 차를 네. 처음 시승으로 접했을 때 네. 어쨌든 처음 시승으로 접했던 차가 퍼포먼스였다 보니까 그때 시승 그 가속감인지라 롱레인지는 상당히 그냥 괜찮은 예민한 수준으로 기민하다. 예. 아, 기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 난 테슬라 뽑기 우군인데 말 많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단차 그렇죠. 부분이나 이런 마감 부분이 굉장히 큰 네. 이슈인데 차주님 차는 어떠세요? 일단 저는 그렇게까지 막 그런 거 하나하나를 신경 쓰는 성격도 별로 아니고 네. 그리고 뭐 테슬라는 이제 뭐 요 정도 단차는 감수를 하고 타야 된다라는 아, 말들이 좀 워낙에 많았어서 네. 근데 전반적으로 둘러봤을 때는 제 눈에는 거슬리는 부분은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어우, 좋은 거죠. 예. 아, 그게 제일 좋죠. 자, 튜닝한 게 좀 있다면 아직 없죠. 아직까지는 소유 기간이 며칠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제 돈 쓸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정이세요? 예, 튜닝- 지금은 이제 일단은 요 보호 필름을 이제 무광 필름으로 하나를 주문을 해놨고 근데 저는 어쨌든 차에도 기본적으로 뭘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다라고 하면 뭐 튜닝 쪽에서는 뭐 실내 앰비언트 정도나 아니면은 휠 인치업 정도가 인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어려지 싶어요. 않을까. 시트의 착자감인데 이 시트 어떠세요? 일단 차 승차감이랑 굉장히 많이 귀결이 되는 부분일 건데 네. 시트 착자감은 굉장히 폭신폭신한 폭신폭신하죠. 굉장히 부드러운 안락한 소파 같은 그런 착자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저기 장거리 갔을 때 막 허리 아프다 그런 거는 거의 없다 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많이들 평이 갈리시는데 네. 일단은 시트 착자감 자체는 의자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의자는 맞아요. 네. 맞는데 차량의 하체 세팅 자체가 네. 워낙에 하드하게 돼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또 차량에 무게가 있고 네. 배터리의 무게를 또 버텨주면서 가야 되는 거동성이 있다 보니까 네. 차량이 굉장히 댐퍼가 하드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철 같은 데도 거의 걸러주지 못하고 다 들어오는 그런 승차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착자감이라도 어떻게 좀 개선을 해보고자 의자를 이렇게 좀 푹신하게 넣어주지 않았나. 네.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산타페 운전했을 때랑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모델 3를 시승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모델 3는 거의 바닥에 완전 달라붙어서 가는 네. 느낌이었다고 하면 얘는 그래도 좀 많이 위에 있다 위에 있다. 느낌이.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안정감, 심리적인 안정감 면에 있어서는 시트 포지션이 낮은 게 좋을 거긴 한데 네. 일단은 높음으로 인해서 좋은 거는 시야 확보성이 굉장히 좋고요. 네. 사실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몇 정도? 저 같은 경우는 키는 170이고요. 네. 몸무게는 한 70kg 정도 됩니다. 이런 체형이면 이 차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일단은 굉장히 조금 아기자기한 체형이라서 네. 저는 어떤 차를 타도 솔직히 체형적으로 이래서 불편하다 했던 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조정하기 나름이니까 시트 포지션을. 근데 키가 크신 분들은 네.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뭐 하나 발견했는데 바로 이 그 요거 쿠션. 쿠션인데 뭔가 좀 한 손 운전할 때 이 쿠션이 이게 좀
낮아서 아니면 쿠션을 높게 오, 쓰는 거예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전 차에서도 꾸준히 사용을 했었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아무래도 있다 보면 뭐 두 손으로 운전할 때라든지 한 손으로 운전할 때 이렇게 거치 용도로 굉장히 좋고, 그리고 팔꿈치에 이렇게 좀 무리도 들 가는 것 같고 해서 보통은 이제 뭐 이런 고속도로 달릴 때나 할 때는 네. 오토파일럿을 걸어놓고 달리니까 네. 그럴 때 이렇게 그냥 손만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 이게 그러면 좀 높이가 높낮이 때문에 아니면 그냥 그렇죠. 그냥 이제 하신 좀 거구나. 편할까 싶어서 네. 사용해 봤는데 어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다. 그러면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좀 더 낫다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한성 운전할 때도 왼팔, 오른팔 팔걸이 밑이나 각도는 괜찮으시죠? 왼쪽은 좀 어때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 있나? 두 손 운전을 하면서는 걸치기는 좀 멀고 낮아요. 어. 근데 이제 어쨌든 운전할 때는 두 손이 이렇게 떠 있다 보니까 네. 큰 애로사항은 없는데 이제 오토파일럿 걸어놓고 갈 때 손이 자유롭잖아요. 네. 그래서 전방 주시하면서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 갈 때는 네. 큰 이런 인체공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없다. 핸들의 그립감은 좀 어떠세요? 그립감은 네. 아무래도 전차 대비해서 네. 굉장히 두툼하고 네. 핸들의 직경이 굉장히 컴팩트하다 보니까 네. 전차에 대비해서 굉장히 만족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만족도. 다만 핸들의 무게감이 네. 조금 무거울 수 있다. 무거울 수 있다. 네, 요거는 이제 개인별로 느끼기 나름인데 네. 조금 무거울 수 있다. 핸들 무게감도 설정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컴포트 표준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차주님은 어떤 걸? 컴포트? 저는 핸들은 컴포트에 놓고 다니고요. 이제 보통 조금 이제 기민하게 다니고 싶다 할 때는 악셀링 반응 자체는 표준으로 놓고 다니고요. 야, 컴포트로 놨는데도 무게감을 좀 확실히 느낄 아무래도 이 세워놓고 주차를 할 때라든지 네. 정지한 상태에서 한 손으로 돌리기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뻑뻑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부드러운 핸들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가벼운 거 맞아. 그렇죠. 좀 더 가벼운 거. 자, 그러면은 저거 회전 반경인데. 회전 반경에 대한 것도 카페나 네.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는데 네네. 몸소 직접 느껴보니까 네. 확실히 회전 반경은 큰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차량들에 대비해서 네. 차량의 타각 자체가 네. 굉장히 양이 조금 한 20% 정도 덜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지하주차장에서 나올 때도 그랬지만 네. 보통 차량들은 한 번에 갈 정도의 코너를 아무래도 조금 한 번 더 수정을 거쳐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괜찮으신가요? 저는 그 부분에서 크게 불만은 없어요. 불만은 없고. 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석 창문 쪽 손을 딱 얹었을 때 제 위치에 있다 또는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얹었을 때 뭐 설정적인 부분은 크게 불편한 점은 없고요. 네. 핸들로 좀 넘어가서 핸들이 이제 돌리는 게 두 개뿐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네. 두 개의 토글 버튼 두 개로 이제 그렇죠. 위치가 돼 있는데 국산차를 처음 타시다가 이 차를 봤을 때 야, 이게 이 두 개 가지고 다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차를 처음 접했을 때는 네. 아무래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 네. 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네. 어쨌든 제가 산타페를 타면서도 요 테슬라라는 차를 처음으로 봤던 게 여기서 우회전일까요? 아, 다음 블록이. 다음 블록이죠. 네. 그래서 처음 차량 접했던 게 어쨌든 대학생 때였거든요. 네. 테슬라 모델 3. 근데 이제 그때 뭐 모델 X, S 이런 차들 처음 접했고 그때 뭐 저렇게 하면 좀 불편하겠다. 난 그때까지만 해도 테슬라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 때는 그렇죠. 정말 많이 불편하겠다. 네. 저거 불편해서 어떻게 타? 마감 품질도 되게 안 좋다 그러고 솔직히 많이 팔릴 만한 차는 아니다 했었는데 이제 점점 3도 눈에 많이 보이고 네. 이제 아무래도 보급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시승을 많이 해봤을 때 네. 저로서는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두 개 있는 돌리는 걸로도 오히려 굉장히 최적화가 잘 돼 있다라고 오히려? 느낄 수 있어요. 저한테는. 오히려. 네, 이거는 개인차예요, 정말. 그렇죠. 네. 예. 최적화를 그러니까 잘 되어 그러니까 그만큼 설정이 잘 되어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설정에 들어가서 이런 거 뭐 미러 접기라든지 네. 사이드 미러 조정을 한번 거쳐줘야 되는 조금 그런 단계적인 불편함이 있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뭐 개인이 느끼기 나름이라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버튼 하나를 가지고 이런 걸 통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점수를 높게 사기 때문에 높게 산다. 네. 어. 또 그게 조금 약간 좀 더 세대를 앞서 나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여기다 중요한 거는 불편한 건 없다. 음량이라든지 뭐. 저는 일단 뭐 불편한 거 없이 되게 만족감이 높은 편이어서 되게 알겠습니다. 모니터도 뭐 딱히 다 괜찮으시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데 항상 뭘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모니터를 터치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내 입장에서는 괜찮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아까도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이 승차감과 이 서스펜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조금 길이 잘 닦인 시내 주행에서는 예.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 장거리를 갈 때나 네. 아니면 조금 이런 고속도로를 탔을 때 네. 요철 부분이라든지 터널에서는 네. 이렇게 꿀렁꿀렁한 부분들 있잖아요. 네, 있죠. 거기서 정말 머리가 헤드레스트를 미친 듯이 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살짝 멀미가 올 뻔도 하고. 운전자 그렇죠. 분 하물며 운전자도 그런데 이제 동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장거리를 같이 데리고 가면은 아무래도 조금 네. 힘들어 할 수도 있겠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뭐 요건 어디까지나 이런 거에 예민한 분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고. 네. 저는 또 그렇게 둔감한 편이라서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 사람 태워보신 적이 아예 없으신 거죠? 뒷자리나 일단은 부모님만 어머님 뒷자리 태우고 아버님 앞자석에 모시고 한번 짧게 주행을 했었는데, 일단 시내 주행이라서 부모님께서는 크게 뭐 불편함은 없다. 일단 전기차를 처음 접해 보시니까 굉장히 조용해서 신기해하셨다라는 정도. 컴플레인이 근데 이게 회생제동 때문에 그렇죠. 회생제동이 뭐 설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전 버전들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에 대한 단계를 아예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 네. Y 그리고 3의 리프레시로 넘어오면서는 그런 없어졌죠. 단계 조절이 아예 없어졌고요. 네. 고정적으로만 다닐 수 있게 돼 있는데,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요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차인데 네. 운전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동승자가 멀미를 느끼고 안 느끼고가 굉장히 극심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일단 컴플레인 같은 거는 전혀 없었다. 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원페달 드라이빙에 대해서 네. 적응이 안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차량, 다른 전기차로 운전하면서도 네. 해보면서도 이미 회생제동에 대해서 조금 감각을 익혀놨던 게 아무래도 지금 운행하면서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속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롱레인지. 일상적인 영역, 그리고 네. 정말 스포츠성을 중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네. 정말 충분하다. 얘는 충분하다. 네. 혹시 이거 최고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꿈속에서? 꿈속에서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네. 꿈속에서 네. 아직 키로수가 많지는 않아서 네. 짧게나마 한번 다녀오면서 네. 그래도 한 160? 160. 꿈속에서 160 정도까지. 16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 아무래도 전 차량이랑 계속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물론 비교할 구는 완전히 대상이 다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같은 SUV임을 감안을 하면 네. 160에서의 안정감이나 이런 노면 추종성은 아무래도 이 차량이 훨씬, 아무래도 배터리가 이제 중앙부에 있고 무게가 눌러주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전차보다 타이어의 편평비 그리고 폭도 훨씬 더 넓고요. 네, 아무래도 좀 더 안정감이 훨씬 더 느껴지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에 타던 차량 대비해서 그렇게 느끼고 계시다.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제동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급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봤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확실히 모든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노즈 다운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즈 다운. 네, 일단은 차체가 앞으로 네. 꼬꾸라지는 느낌보다도 네. 전반적으로 차체가 같이 깔린다는 느낌? 근데 아무래도 이 차량은 SUV다 보니까 네. 3나 이런 S, 낮은 세단형 모델들에 비해서는 네. 아무래도 조금 롤링도 있고
롤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거동성에 있어서는 세단보다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SUV인 거를 감안하면 네. 굉장히 거동성이 민첩하고 기민하다라고 보실 수 있죠. 브레이크도 좋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요게 기본 브레이크가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네, 브렘보 거의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도 아무래도 기본적인 성능은 받쳐준다라고 받쳐준다. 보실 수 있죠. 나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낀다. 그렇죠. 그리고 코너링 또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네.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전기차니까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가 한 몇 가지는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몇 푸트는 조금 더딘 것 같다. 일단은 시내 주행을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시내 주행에서는 솔직히 거의. 전기차는 네. 그러니까 전기차를 따라올 수 있는 내연차는 없어요. 음. 뭐 슈퍼카, 스포츠카를 제외하고 논하더라도 네. 일단은 이 토크감이 바로바로 즉각즉각으로 발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시내에서 급출발 뭐 한 0에서 60 또는 0에서 100km 네. 까지는 정말 민첩하게 나가는 것 같고 한 그래도 140, 50까지는 유려하게 나가주는 면이 있는데 이제 전기차 이거는 모든 전기차들의 특성인데 네. 이제 한 160 이상 그리고 뭐 한 200 가까이 정도 속도까지 넘어가게 되면 올라는 가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토크가 많이 빠지죠. 토크 극선이. 일반 내연차들은 처음부터 이제 올라가서 점점 올라가는데 속도가 높아질수록 네. 근데 전기차들은 이제 많이 빠진다라고 많이 빠진다. 보시죠. 근데 뭐 내 입장에서는 충분하다. 차주님 주관적인 거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고속 섹션까지 운전을 할 일이 거의 없어서 자, 모드별 변화인데 두 가지 있죠. 표준과 스포츠. 아니, 뭐지? 컴포트와 표준. 컴퓨터 롱레인지에서는. 롱레인지에서는 표준이 진짜 빠른 거라고 보면 되고, 그렇죠.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두 가지가 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빠르죠. 표준은 완전 느낌부터가 아예 다르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컴포트인데 아무래도 전비 주행 때문에 컴포트로 두고 다니는데 네. 요거를 표준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네. 정말 짧게나마 짧게나마. 네. 네. 꿈속에서 네. 예,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은데. 네. 네. 정말 대박이네요. 네. 그러니까 롱레인지도 요 정도인데 네. 요 정도인데 대박. 이제 퍼포먼스는 야. 솔직히 롱레인지 정도의 가속력 정도는 네. 이제 운전자가 어느 정도 커버 이제 운전자는 밟는 거를 이제 보면서 느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승자는 이제 이것만 해도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는데 이제 롱레인지는 그래도 운전자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내가 이 정도는 제어를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악셀을 밟는데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악셀을 밟으면서도 약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자, 지금도 보시면 제 앞다리가 둘 다 뛰었고요. 고개 뒤에 쿵 박혔고요. 정말 오진다는 거.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사실 뭐 매우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전차가 디젤차였다 보니까 확실히 소음면이나 이런 정숙성 면에서는 정말 좀 다른 패러다임을 접하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은스러운데 이제 어쨌든 고속주행이나 이런 조금 장거리를 갈 때는 아무래도 이런 그런 엔진 소음이나 이런 소음이 없는 대신에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이 전기차들은 좀 많이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튜닝을 굳이 조금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방음 정도? 자, 그렇다면 이제 스피커인데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는 좀 어떠신지? 일단은 테슬라의 뭐 기본 스피커가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평도 많이 들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음악을 틀어보고 다니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맡기거든요. 근데 정말 청아한 느낌? 청아한 느낌. 확실히 공간감이 더 느껴진다 라는 정도. 테슬라 모델 Y 스피커를 까시는 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좀 예상 외로 너무 좋다라는. 요거는 모델 Y를 제외하고서라도 모델 3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모델 3 롱레인지 정도만 돼도 이제 트위터가 같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하나가 좀 빠진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 기본형만 해도 충분히 음질이 좋다라고 하니까 거의 뭐
여거에서 이제 스피커 튜닝 하시는 분들은 완전 더 이제 고차원으로 가시는 거고요. 자, 실내 사이즈인데 뒷자리죠 사실. 레그룸, 그렇죠. 등받이 각도, 예. 헤드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뭐 저 혼자 차는 차고, 네. 그리고 가끔 뒷자리에 탄다라고 해봐야 회사 동료들 아니면은 저희 동네 친구들, 같이 뭐 놀러 다니는 친구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뒷자리는 굉장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하다. 그 정도. 예, 맞아요. 예. 어마무시하다. 네. 딱히 뭐 컴플레인 받은 적은 없다 보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공간감은 넓은데, 네. 다만 이제 뒷좌석에 앉았을 때 사람들의 승차감이 너무 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넓기는 넓은데, 네, 너무 차가 이제 차를 앉아서 갈 때 네. 그런 튀는 것 때문에 통통통통. 예민한 분들은 뒷자리 못 태우겠다. 예민한 분은 진짜 못 네. 태우겠다. 자, 2열 폴딩도 되고, 그렇죠. 트렁크 사이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트렁크, 네. 요 모델 Y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쨌든 조금 크게 작용한 부분이 뭐 뒷좌석 레그룸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트렁크 공간이 기존의 산타페 운영하던 것 대비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네. 더 공간 활용성이 많아요. 지하실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렁크는 굉장히 적재 공간은, 그리고 프렁크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만족스럽다. 네, 그렇죠. 차박도 2열 폴딩 되니까 차박도 가능할 것 같죠? 폴딩 해보셨죠? 폴딩 해봤고요. 아직 차박 세팅까지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딱 봤을 때는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충분히. 저게 이제 에어매트 깔고 뭐하고 하면. 하면은. 네. 자,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장점도 굉장히 많을 거고, 네. 단점도 분명은 존재할 건데, 네. 저한테 있어서는 일단 장점이 더 많은 차량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더 만족스럽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지비 경제성, 유지 경제성. 그게 조금 제일, 산타페를 탔을 적에는 거의 일주일에 7만 원 정도를 주유해도 풀탱크가 안 찼었어요. 네. 유가가 요즘에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더 전기차가 절실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물론 차값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네. 충전료 거기서 아껴봐야 그게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저는 뭐 그런 경제성의 그런 거를 더 막 엄청 꾀하기보다는 그냥 이 차가 타고 싶었고, 그냥 전기차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산 게 제일 큰 거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견적성 유지 비용은 좀 따라오는 만족감이라고 하고, 오토파일럿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오토파일럿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예. 단점은 뭔 것 같으세요? 단점은 아무래도 승차감이죠. 승차감이구나. 네. 뭐 저 혼자 타고 다닐 때는 그냥 네. 제가 감내하고 타면 그만이긴 한데, 네. 이제 같이 동승자를 태울 때나 아니면 저 스스로도 몸이 좀 피곤한 날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래도 좀 신체 피로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조금 간혹 들어요. 3일, 4일 정도 타면서 느낀 건데도. 단점은 한 그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테슬라의 이건 좀 아쉽다.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이죠. 이거 좀 넣어주지라든지 뭐 그냥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저의 희망사항, 애로사항, 네. 모든 차주분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일 건데, 네. 그래도 나중에 더 리프레시 되는 나오는 모델이나 향후 나올 모델들에 대해서는 통풍 시트 정도는 넣어줘라. 통풍 시트 좀 넣어줘라. 뭐 요즘에 뭐 다른 수입차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양에 있어서, 물론 뭐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브랜드 특성 그리고 문화를 기반하면 네. 뭐 통풍 시트가 많이 들어가는 차들은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있지 않나. 자, 아까 오토파일럿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해봤을 때 어떠셨어요? 오토파일럿 딱 쓸 때마다 뭔가 좀 차선이라든지. 굉장히 차를 바꾸기 전부터 오토파일럿을 쓰면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생각하고 약간 혼자 상상하면서 그리던 그림들이 있는데,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거의 일치한다. 네. 그러니까 그 상상 속이 어떤 상상이죠? 뭐 그냥 일단은 뭐 가끔 낚시를 다닌 거나 할 때 장거리 운전이 좀 꽤 많이 힘들었는데, 낚시를 하고 또 올라오는 길에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걸어놓고 일정 속도로 그냥 핸들만 잡아주면서 전방 유지만 하면서 앉아서만 올라오면 되니까. 그렇구나. 제가 상상하는 거는 아예 걸어놓고 나는 자고
아,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많이들 그렇게들 이제 기대를 하고 하는데 네. 이제 물론 그게 가능은 해요. 가능해요. 네. 가능은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사양 정도에서 FSD. FSD. 미국에서의 FSD. 네. 미국은 이제 신호까지 다 인지를 하고 그렇죠. 완전 이 내비게이션에 기반해서 혼자 알아서 찾아가는 그 기능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법규상 그렇죠. 3단계가 채 넘어가지 않는 자율주행 법규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전방 주시는 꼭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그렇죠. 되고 네. 네. 저의 상상은 꿈속에서. 네, 그렇죠. 자,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후회되는 건 아예 없죠. 색상, 뭐 휠, 뭐 옵션, 뭐 가격대 선택. 후회되는 점은 일단 아직까지는 없고요. 아직까지 없다. 근데 네. 이제 뭐 조금 네. 물량이 입항되는 물량 중에 이제 20인치 휠로 들어가 있는 차가 있었다라고 하면 네. 그걸로 했을 텐데 19인치 휠. 기본 휠로밖에 안 들어왔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튜닝적으로 하면 만지는 보완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개인적으로 차주님도 일단 이 순정 휠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비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19인치만큼 좀 전비가 잘 나오는 휠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멋을 얻는다면 편평비가 좀 얇아지니까 차주님이라고 한다면 둘 중 하나. 그래도 저는 20인치 휠로 할 것 같아요. 20인치로 갈 것 같다. 네. 이 옵션, 인덕션 휠로. 이 옵션은 거의 뭐 많은 분들이 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드레스업 효과가 굉장히 조금 있다 보니까 물론 지금 장착되어 있는 기본 휠이 이 차량에 안 어울린다거나 뭐 못생긴다거나 그건 아닌데 네. 이제 제 개인적인 조합적인 바램으로 네. 맞습니다. 자, 보증기내 수리는 당연히 없고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테슬라 서비스 센터 물론 아직 가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타고 계시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도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갔다 와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네. 테슬라 정비센터 자체의 질적인 네. 부분으로 놓고 보면 뭐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게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 센터는 절대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많은 소비자가 이제 불만을 가지고 이제 퀄리티적인 거를 좀 안 좋다라고 논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아무래도 센터에 한번 연락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린다. 예, 거의 하늘의 별 따기다. 별 따기다. 예, 그리고 뭐 부품 수급 문제도 수급 문제고 근데 뭐 수급 문제야 요즘 뭐 반도체 그리고 원자재난 겹치면서 네. 어떤 브랜드들도 다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니까 뭐 큰 적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아무래도 조금 신생 기업이고 진출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끔 아직 세팅이 덜 됐다. 센터가. 맞다. 모델 Y 하면 또 저거 있었잖아요. 누수 이슈. 누수. 네. 아직까지는 누수 테스트는 따로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제 요거 끝나고 가서 세차 겸해서 고압수로 한번 쏴볼 예정입니다. 쏴볼 예정이다. 네. 자, 근데 뭐 누수 이슈 사실 뭐 크게 걱정하진 않죠. 그냥 서비스센터 가서. 그냥. 그렇죠. 저는 뭐 또 막 새 차가 왜 이래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뭐 물론 속상은 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냥 내가 선택한 차니까 뭐 또 그냥 고치려면 또 고쳐서 타겠죠. 그냥 그렇게 뭐.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주위 반응은 네가 그렇게 얘기하던 게 이거냐. 사고 싶은 거 샀구나. 사고 싶은 거 그 전에도 계속 테슬라에 대해서 좀 많이 그렇죠. 많이들 얘기하고 또 이제 굉장히 신기해하죠. 일단은 테슬라를 처음 타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그렇죠. 주변의 지인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타서 일단은 모니터 하나 있는 거에 굉장히 놀라고. 많이 물어보죠. 야, 이거 하나가 다 되냐고 많이 물어볼 것 같아. 이거 불편하지 않냐? 근데 이제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쓰기 나름이고 개인차가 크다라고 하는데 나는 만족하고 있다. 자, 하차감. 하차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아무래도 뭐 슈퍼카 뭐 이런 고급 수입차의 그렇다고 이 차가 가격이 낮은 차는 아니지만 고급 수입차의 하차감이랑은 좀 결은 다른 것 같아요. 결은.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라는 브랜드의 이 차가 자동차라는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좀 전자제품? 어떻게 보면 조금 하이테크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전기차 타네 이거는 뭐 솔직히 어느 차 브랜드를 봐도 아 전기차구나 할 수 있는데 테슬라다. 그리고 약간 뭐 충전소에서도 가면 이제 뭐 이제 같은 테슬라 오너끼리들은 이제 조금 이제 동질감도 느끼기도 하고 네. 근데 뭐 그거는 큰 저기는 아닌데 어쨌든 하차감 자체는 조금 전자제품 같은 느낌의 그런 트렌디함? 트렌드요. 네. 자,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3일 동안 없었네. 에피소드 차 받으러 간 날 어떠셨어요? 차를 네. 아무래도 이게 테슬라 본사를 통해서 구매를 한 건 아니다 보니까 아, 이제 그렇구나. 아, 캐피탈의 장기 렌트를 통해서 네. 특판팀을 통해서 출고를 받은 거다 아, 보니까 네네. 이제 썬팅이라든지 이런 기본 작업은 다 해서 오더라고요. 좋네. 네. 네. 해서 오고 이제 그 캐피탈의 이제 탁송사에서 네. 차량을 집 앞까지 이제 착송을 해서 받았는데 아, 네. 이제 회사에서 잠깐 점심시간 짬 내서 나와서 이제 네. 차를 받았고 네. 받았을 때는 뭐 늘 봐오던 차량이어서 뭐 새로운 느낌은 없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시승을 했던 차량이랑 이제 내가 이제 직접 운전하고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탈 차량이라는 느낌이 좀 달랐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묘했던 것 같아요. 묘했던 것 같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볼 텐데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꼭 알아야 될 점. 일단은 뭐 모델 Y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일단은 테슬라라는 차량을 한번 구매를 고려하신다라고 하시면 네. 그리고 뭐 전기차를 사야겠는데 전기차는 테슬라다 라는 말만 듣고 무턱대고 구매하시기보다는 그냥 차는 무조건 타봐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이런 서비스 센터라 스토어, 청담 스토어라든지 여러 개 여의도 스토어 이런데 스토어가 굉장히 그래도 구성이 잘 돼 있으니까 네. 그런 데서 시승 예약 잡으시고 한번 시승은 한번 꼭 해보셔라. 어떤 면에서요? 아무래도 SUV면 마냥 부드럽겠지 아. 하고 생각을 하고 탔다가 이 차를 타면 정말 피곤하실 거예요. 네, 오히려 모델 3 승차감이 더 부드러워요. 제가 느꼈을 때. 네, 이 차는 더 단단하고 오히려. 그래서 한번 꼭 무조건 느껴봐라. 타보고 이런 조작 편의성 이런 게 과연 나한테 물론 그 짧은 한 번의 시승으로 이제 모든 게 느껴지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경험은 해봐라. 경험해봐라. 네, 아예 아무것도 안 만져보고 처음 딱 차 받아서 뭐가 뭔지도 모를 때 이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자, 집밥과 회사밥 둘 다 없다. 회사밥이랑 집밥이 둘 다 없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차주님도 좀 있다고 하긴 좀 뭐하고 그렇죠? 저도 있다고 하긴 뭐한데 이제 뭐 회사에서는 뭐 220V 그러니까요. 코드를 완성. 꽂아서 이제 완속으로 좀 꽂아놓고 하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내년에 또 이사를 가게 되면 신축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또 있지 않을까. 완속 충전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산 거고 근데 아무래도 둘 다 없다라고 하면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집밥과 회사밥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실 건 맞아요. 전기차를 운영하시기에 정말 피곤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차주님도 어찌됐든 간에 어째 4km 정도 내에 그렇죠. 있는 곳을 가서 어째 거기 30-40분을 또 계속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짧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를 다 감내하겠다라는 감내하겠다. 마음을 그거보다도 어쨌든 테슬라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렇죠. 마음이 컸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내가 테슬라를 한번 꼭 경험을 해봐야겠다. 뭐 집밥 회사밥 없고 그냥 나는 뭐 한 5km, 10km 반경 내에 충전소가 있다라고 하면 네. 그냥 그 4시간 할애해서 충전해서 운영을 해볼 만한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근데 요즘은 뭐 DC 콤보 어댑터도 나오고 해서 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통용돼 있는 DC 콤보에서도 충전은 가능은 한데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집밥과 회사밥이 없을 경우에 이제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꼭 이 차 전기차를 타야 된다라는 이유가 크게 없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내연을 조금 더 타시는 게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집밥과 회사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맞는 것 같아요. 전기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승차감 혹시 꼭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를 꼭 만져봐라. 그렇죠.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보통 이 차로 넘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아예 국산차에서 네. 넘어오시는 현대기아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은 뭐 독삼사라든지 뭐 벤츠 BM 그렇죠. 아우디에서 네.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네. 전기차를 한번 타보자 해서 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접했던 레거시 브랜드들의 그런 좀 몰캉몰캉 단단한 그런 거동성 그리고 조금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오신다라고 하면 조금 오히려 그거는 좀 실망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대형 보조 배터리. 대형 보조 배터리인데.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네, 실컷했네요. 네. 저 사람 저거. 네. 5점 만점에 저는 일단 5점이에요. 만점. 네. 네. 그 저한테 있어 물론 승차감이 좀 단단하고 피곤한 부분일 수 있긴 하지만 서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 네. 차의 장점이 다 커버를 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한테 있어서는 네네. 나머지 장점들이 이제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저는 네. 만점을 주고 만점 싶어요. 주고 싶다. 저한테는. 예. 그리고 예.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 다시 산다면 테슬라 당연히 또 사실 거죠. 지금 현재로서도 그렇고 앞으로 타면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네. OTA라든지 네. 이런 거를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제가 뭐 테슬라는 아닌데 네. 이제 물론 테슬라를 정말 이제 맹목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차는 차다 결국에는 찬사다. 네.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지속적인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높으면 다음 차도 테슬라를 사겠죠.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끝났고요. 혹시 뭐 차량 관련해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졌다 있나요? 뭐 딱히 그런 건 없는데 네. 일단은 지금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근데 과연 그만한 값어치에 지금 거의 한 9,000돈이거든요 롱레인지가. 아, 그래요?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까지 하면 거의 1억이 넘어가거든요. 너무 비싸다.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테슬라의 정말 목적성에 맞고 그런 충분한 가치가 충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지불하고 뭐 저도 어쨌든 7천만 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서 타고 싶은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일단 올리는 부분도 있을 거긴 한데 네. 그냥 표면적으로만 비춰지는 부분만 봤을 때는 8,900짜리 차에 맞는 그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알겠습니다. 끝?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아주 빠지셨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보완드릴 점은 요 위에 루프가 글라스 루프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요거는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거든요. 지금 3일 운행했는데도 네. 머리가 굉장히 뜨거워요. 네. 그래서 요거는 구매하실 때 뭐 모델 3든 아니면은 Y든 마찬가지인 부분이라서 요거는 꼭 선 틴팅을 꼭 하시던지 네. 아니면은 여름 한정으로 해서 뭐 선쉐이드 제품을 꼭 장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주문할 거라서 주문하겠다. 너무 뜨거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